38번, 38번 아니지, 39번 진행할게. 동안고등학교 1학년. 자,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나 유아가 이제 언어를 학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워나가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하고 일상생활에서 같이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애들이 스스로 언어를 학습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어른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 규칙은 이때 써야 돼, 이 단어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애들이 언어를 학습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한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어른한테 직접 배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하듯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글의 주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그래서 언어를 학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데, 이때 맥락을 파악해서 언어를 습득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단어는 요런 상황에서 요런 뜻이구나. 내가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는 높임 시제 선음할 어미 시를 써야 되는구나. 물론 이 높임 시제 선음할 어미라는 말은 모르겠지만 시를 써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겠지. 뭐뭐 셨다, 뭐뭐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맥락 속에서 언어의 규칙이라든지 언어의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은 뭐 속에서 배우기 때문이야? 어른들과의 일상 대화를 통해서 그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언어를 써야 되는구나. 선생님 이해되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글은 되게 쉬워. 가볼게. 우리의 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자, be 플러스 ing니까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대.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구체적 진술로 가야지. 구체적 진술이야. 자, 따라한다. every time, each time,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란 뜻이야. 그래서 얘는 보통 이렇게 주어 동사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접속사로 보는데,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서 꾸민다고 봐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할 때마다인데, 자 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 solving problem과 solving problems가 연결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constantly랑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번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또 그 학습한 것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마다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언어 학습이라는 것도 결국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게, 언어 학습도 그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기억하고 그 언어를 이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이 글이 이 1번과 2문장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언어 학습이 무엇이다?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1, 2번 문장을 끌어낸 거야. 선생님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몇몇 심리학자들은 하고 나왔어. 몇몇 심리학자들은 have characterized, 현재 완료네. 지금까지 characterized 해왔대. characterize A as B는 A를 B로 규정하다라는 뜻이야. A를 B로 규정하다. 그래서 define로 봐도 돼. define이 규정하다는 뜻이니까. 보면은 몇몇 심리학자들은 이런 유아들, 아장아장 걷고 그런 유아들 있지?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 그런 유아들이 언어 학습하는 것을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서 보았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언어 학습도 문제 해결 과정과 동일한 거라고. 왜?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니까, 언어를. 자, 그래서 이것을 extend to까지 갔는데, to는 뭐뭐에게야. 그리고 extend는 확장하는 건데, 선생님이 전에 말했지만 동사든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무조건 전치사고 있으면 가로 열고 가로 닫아라 있어. 전치사고 있으면. 그러면 extending에 뭐가 나와? 목적어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이해됐지? 자, 그러면 목적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능동이겠지.
such as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x such as a, b, c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a나 b나 c 같은 x 이렇게 해도 되고, x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이 x가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such x as a, b,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요 두 번째 구조지. such x a, b니까. 자, 보면은 이런 얘기야. 실험을 통한 학습, 그리고 과설 검증, 이런 건 다 뭐야? 과학적 절차 예지. 과학적 절차로 확장된다는 거야. 아이가 언어 학습을 통해 얻은 문제 해결 능력이 나중에 유아에서 5살, 6살짜리 어린이로 확장이 되었을 때는 과학적 절차 같은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아는 언어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서 결국 유아가 자라서 어린이가 되면 그 어린애들은 과학적 절차 같은 것, 즉 자기 스스로 뭐 실험을 해본다거나 자기 스스로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지 맞는지를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함으로써 습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문제 해결 능력이 계속 발전해서 성장해 나가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전달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3번 문장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하려면 전에 얘기했지만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로운업이 나왔는데, 자, 그로잉은 성장하고 있는이란 진행의 느낌이고, 그로운은 성장한이란 완료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로운은 뭐냐면, 그로운업 하면 성장한 사람들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그로운업스는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성장한 사람들이니까 결국 뭐야? 어덜트를 얘기하는 거야. 성인. 그러면 이해됐니? 그래서 이러한 성인들은 rarely는 hardly하고 똑같은 뜻이야. 뜻은 뭐냐면 거의 않다의 뜻이야.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이러한 grown-up들은 설명합니다. meaning, 의미를요.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자, 전에 얘기했지만 explain은 사형식 구조로 못 씁니다. A에게 B를 이란 말을 쓰고 싶을 때 사형식 구조로 못 쓰고요. 삼형식으로 써야 돼. 즉 비목적어 뭐뭐를 여겨오고 에게라는 말을 전치사 to로 바꿔서 써줘야 할 수 있거든. 이게 왜 삼형식이냐면 얘 목적어잖아. 전치사구는 목적어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삼형식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explain은 A, B 구조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B to A 구조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 자,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거의 다시 할게. 어른들은 설명해주지 않아. 거의 그 단어, 새로운 단어의 의미들을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도 없이 let alone grammatical rules, 그 언어적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것지도 다시 언어적 규칙에 대해서 언어적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단어의 의미도 설명해주지 않아. 즉 네가 알아서 직접 하라 이 소리야. 스스로 학습하라 이 소리죠.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에 가르쳤지만 rarely가 준부정어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이게 얘가 앞으로 나가버리면 뭐가 발생하냐면 도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rarely가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발생하는데, 이때 무슨 문 구조라 그랬냐면 의문문 구조의 도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하고 비동사면 이제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게 돼서 비동사 주어 어순이 될 것이고, 만약에 조동사 어순이면 조동사 동사 원형이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조동사 이렇게 어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오면 넌 알다시피 의문문 구조니까 speak라고 하면 어떻게 쓰니? 의문문일 땐 히로 해볼게. 히로 하면
Does he speak? 이렇게 어순을 이렇게 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잖아. 그래서 일반 동사 할 때는 뭐가 앞으로 나간다? do나 does나 did가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grown ups가 복수니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니까 그래서 따라서 뭐가 나간다? do가 나가는 거야. did는 과거일 때 나가는 거고 does는 단수일 때 나가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시험 문제 어법을 뭘 낼 수 있냐면 rarely를 앞으로 나간 다음에 이 do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을 좀 해놔. 자, 그래서 가볼게. instead가 나왔는데 선생님 잘 들어봐. 전에 가르쳤듯이 rather instead라는 오히려 대신에란 말은 언제 많이 쓰이냐면 부정어가 앞에 왔을 때 쓰인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밥을 먹지 않았어. 오히려 대신에 뭐 있어? 빵을 먹었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안 왔다라는 부정어 뒤에 보통 온다고. 그러니까 꼭 부정어 뒤에만 오는 건 아닌데 부정어 뒤에 많이 오니까 일단 그거부터 잡자고. 그러면 rarely가 부정어니까 거의 설명해주지 않고 오히려 대신에 그 어른들은 단어나 그 언어의 규칙들을 일상의 대화 속에서 사용한다고. 그래서 애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유수하고 리브랑 지금 통행구조지. 그다음에 리브 다음에 투부정사 다음에 그 다음에 to A라고 하자. 그러면은 A에게 투부정사를 맡기란데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길어지니까 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여기다가 가목적어 it을 써주는 거지. 그럼 얘가 무슨 목적어가 되는 거야? 진목적어가 되는 거지. 이런 구조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가목적어인데 이걸 너희들이 순간 뭘로 착각할 수 있냐면 단어와 규칙들을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무엇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석하면서 약간 어색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서 틀릴 수가 있는데 절대로 대응을 쓰면 안 됩니다. 이 it은 뭐냐면 가목적으로서 투부정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면 다시 해주면 직접 설명해주지 않고 대신에 어른들은 단어나 규칙을 일상대화 속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은 무엇이 진행하고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도 쓰지만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도 많이 쓰거든. 그래서 What is going on?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figure out 알아내는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아이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얘가 뭐뭐를로 해석되니까 목적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치? 목적어는 을로 해석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가목적어를 받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해됐죠? 그래서 요 it이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문법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만약 어법으로 나온다면 잘 기억을 해놔. 자 그럼 갈게. 애들한테 스스로 맡겨서 언어를 학습하도록 한다. 즉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유아는 반드시 이해만 해. 맥락을 이해해야 돼. 그 맥락이 뭐냐면 이니치 뒤에 완벽한 문장이지 어커는 일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야. 그래서 관계의 부사로 바꿀 수 있는 이니치가 나오지. 따라서 이니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where로 바꿀 수가 있는데 상황이라는 상황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상황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다 무슨적 공간을 만들었더니 머릿속에 실제 공간은 아니지만 추상적 공간들이 만들어지잖아. 이런 상황 이게 머릿속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지. 따라서 공간이기 때문에 뭘로 받을 수 있다? 관계부사 where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봤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where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자, 언어가 생겨나고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야. 즉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고 습득할 때는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맥락은 뭐냐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맥락인 거야. 따라서 이런 새로운 단어의 뜻을 내가 지금 배웠는데 이 새로운 단어의 뜻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한 문법적 규칙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하고 얘기할 때는 쉬었다 즉 니네가 물론 이제 이건 모르겠지만 시가 해갖고 이제 높임 선엄한 어미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쉬었다라는 말은 어른들이랑 얘기할 때는 써야 되는 문법적 규칙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쉬었다라는 것은 어른들과 대화하는 상황과 맥락에서 배우겠지. 그다음에 대화에서의 규칙도 당연히 어른들과 대화하는 맥락에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애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언어 습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보다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왔지? 자, 마지막으로 갈게. 자, since는 뭐뭐 이후로란 뜻이 있어. 그래서 since가 주어 동사 주어동사 연결되거나 since 다음에 명사구고 조동사가 오면 얘는 명사가 왔으니까 전치사겠지. 그리고 얘는 주어 동사 주어동사를 연결시키니까 접속사야. 접속사 할 때 뜻은 뭐뭐 때문에 뭐뭐 이후로란 뜻이 있고 전치사 할 때는 뭐뭐 이후로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since 다음에 뭐가 왔어? 명사 child 후드가 왔지? 따라서 얘는 전치사야. 그래서 뭐뭐 이후로 해석하면 돼. 근데 since가 무슨 구조를 많이 만드냐면 명사 이후로 뭐뭐 해왔다라는 기간의 느낌을 주지. 자, 그래서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것 이후로, 그러니까 과거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니까 점의 개념이 아닌 선의 개념이지. 그래서 기간의 개념이란 말이야. 자, 이때 현재까지라는 현재의 포커싱을 맞추고 있으니까 무슨 완료? 현재 완료로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지. 만약에 이후로가 만약에 뭐 100일 전인데 여기는 3일 전으로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과거고 얘는 더 과거지. 과거 이전이잖아. 그러면은 100일 전 이후로 3일 전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현재와의 관련성이 없잖아. 과거지 그냥. 따라서 무슨 완료? 과거 완료를 쓰지. 이때는 had pp지. 이때는 have has pp고. 무슨 말 이해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데 ing가 쓰고 있으니까 have 플러스 pp는 현재 완료, be 플러스 ing는 진행.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겠죠. 무슨 말이겠지? 현재 완료 진행형은 지금도 계속 그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모두는 여기서 강조한다고 보는데 모두를 계속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언어 습득이든지 아이가 돼서 아까 봤던 과학적 실험과 과학적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어린아이 때부터 하면서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해하면서 배우고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usually 보통 without awareness, 즉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야. 의식하지 않고니까. 즉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습득한다 이거야. 언어를 내가 지금 언어를 습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unconsciously, automatically가 without awareness의 동의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automatically는 자동적으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unconsciously가 동의어가 되고요. what은 여기서 무엇으로 보셔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없이,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계속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맥락을 파악하며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39번이에요.